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 저희 YTN의 뉴스 특보로 계속 여러분 소식 듣고 계시겠지만 태풍 차바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하천 범람으로 차량들이 휩쓸려 내려간 사태도 있었고요. 또 정전 사태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 지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곳은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특히 울산, 경주 지역의 경우 지난번 지진 피해로 인한 피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태풍 피해를 겪어서 참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큰 피해 없이 우리나라를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자,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주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새누리당이 국감에 복귀하면서 국감장의 열기 뜨거워지고 있는데 지금 여권과 국민의당이 정면 충돌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박지원 국민의당 그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한 중심에 서 있는데요. 예.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그 논평과 이제 폭로가 이제 쟁점이 되고 있죠. 예.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 어제 그 서울 고검 국감에서 이 청와대 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예. 국정원에 지시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 그 퇴임 후 사주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과거 완료용어로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와대 그 정영국 대변인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근거 없는 정치공세다. 이렇게 즉각 반박을 했는데요. 예. 이 청와대는 그 박 대통령은 퇴임 후에 삼성동 그 자택으로 돌아갈 것이다. 뭐 거기에 대한 이제 보완이나 이런 문제들은 좀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혔죠. 근데 이제 사실 그 대통령이 뭐 어디로 퇴임 후에 어디로 가든지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사저도 준비를 해야죠. 뭐 삼성동에 가든 어디를 가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퇴임이 이제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1년 좀 더 남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박지원 이제 국민의당 그 비대위원장도 그 지금 그 대통령이 그 사죄를 준비하는 것은 그 당연하다. 그러나 예. 다만 합법적인 이제 기관에서 해야 된다. 이 5년 전 국정원을 그 동원한 이명박 대통령의 그 사전 논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또 그 이제 사실무근이다. 이런 그 청와대의 그 반박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청와대가 인정을 하겠느냐. 이 국민의당에서 이 사안을 쫓는 것을 알고 이 국정원 직원을 그 내건으로 돌렸고 자신에게 이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 통보까지 해왔다.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좀 헷갈리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 이것도 지금 국민의당의 최경환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한 반응도 청와대가 아주 날선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사실은 더 날카로운 부분들이죠. 이제 기념사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북한 주민들에게 그 탈북을 이제 권유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이제 국민의당이 지난 2일이었죠. 네.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이 북한에 그 선전포고한 것 아닐까요? 이제 이런 그 논평을 지금 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됐을 텐데 어제 이제 그 국민의당 그 최경환 의원이 원내대책위에서 이 박 대통령이 그 내년 상반기에 남북 군사적 충돌을 좀 계획하고 있다. 이런 한 예비역 장성의 이제 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해서 이제 그 논란이 그 좀 증폭됐는데요. 이 청와대는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그 논평에 이어서 그 최경환 의원의 이 군사 충돌 계획 이제 발언까지 나오자 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처벌받은 분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그 할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다. 사드에 반대하고 북한 주민을 그 인도적으로 포용하겠다는 그 대통령의 의지도 이 선전포고라고 하는 박 위원장은 북한에 무슨 큰 약점이 잡힌 것이냐 이렇게 이제 그 강도 높게 반박을 했죠. 여기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최경환 의원이 지금 두 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당 그 최경환 의원이 있고 네. 새누리당에 또 최경환 의원이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인데 네, 그렇죠. 새누리당은 지금 이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건 이적 행위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아주 세게 논평을 했죠. 그 김연아 그 새누리당 대변인 이 최경환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그 차마 입에 담기조차 위험천만한 언사를 남발했다.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나 그 최경환 의원의 발언은 마치 이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그 가한 그 선전포고처럼 들린다. 예. 이적 행위 수준의 그 도발이다. 이 국민의당은 북한 군부의 대변인인가? 이렇게까지 이제 세게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국민의당의 그 고영호 대변인 이 북한에 무슨 약점이 잡혔느냐는 그 청와대 관계자의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그 비판에 대해서 이 익명의 뒤에 숨어서 그 백주에 자행한 그 정치적인 선동이다. 이렇게 좀 반박을 했고요. 이 남북한 긴장이 그 극도로 고조된 상태에서 그 국권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그 탈북 권유 발언은 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그 지적은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맞받아쳐서 이 부분을 둔 그 청와대 국민의당의 그 긴장과 대립은 꽤 상당히 좀 수위가 좀 높아질 것 같기도 근데 하죠. 이게 지금 우리끼리 치고받을 상황이냐 이것도 사실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안보와 국방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정보라는 거 어느 정도의 수준의 정보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네요. 또 이 농민고 백남기 씨 사태에 대해서 야3당이 특검을 추진한다. 지금 이 부분도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제 당초 5일 그러니까 예. 오늘이죠. 예. 이 고 백남기 농민 그 진상규명 그 특검안을 이제 그 발의할 계획이었는데 더민주와 이제 정의당 쪽에서는 그 상설 특검을 좀 활용하자 이런 예.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당은 이제 별도의 특검법을 따로 이제 발의하자 이런 입장이었다고 예. 하죠. 그래서 그 절충이 필요하고 또 그 지도부의 이제 국감 일정 등으로 오늘 특검안 발의는 사실상 좀 어렵게 됐는데요. 이 새누리당은 이제 그 반대 입장을 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의학 전문가와 그 국립 국가수가 그 전적으로 맡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 특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을 했고요. 이 백남기 씨의 경우에는 이제 그 부검 필요성을 이제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서울시 국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선 출마를 여부를 묻는 인터뷰 장소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네, 여야 의원들은 이제 앞다투어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 대선 출마 여부를 좀 질의를 하고 나섰는데요. 예. 언제쯤 결심할 거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 수단을 냈죠. 그 박원순 시장은 이 시대의 요구나 그 국민 부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제 이렇게 좀 원칙적인 답변으로 이제 일관을 했는데 그러자 그 이제 의원들이 그 시대적 요구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대선 출마하면은 그 서울시장직은 이제 그 내려놓을 거냐? 계속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좀 이어갔다고 그럽니다. 또 출마 여부 좀 분명히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
미스답은 좀 피했다고 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의 보이콧 철회로 8일 만에 정상화된 국정감사요. 이런저런 이슈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마 세간의 관심을 가진 것 중에 하나 바로 미르 K스포츠 재단 의혹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저격수로 불리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격수라기보다는 재벌 개혁론자입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 말이에요. 네네. 이 의혹 말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니까 정경련이 이 재단은 해체하고 다른 재단을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자체가 월권 행위입니다. 네. 정경련은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 보면은요. 예. 이 재단의 해체를 할 수 있는 것은 재단 이사회이거든요. 예. 그런데 정경련이 나서서 이렇게 아무런 권한도 없는 그 단체가 재단을 해산하고 다른 재단으로 통합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경련이 지금 이미 권력화돼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정경련이 이미 권력화돼 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그동안에 해왔던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새누리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승철 부회장인가요? 상무 부회장. 그분 같은 경우에도 뭐 최순실 그 사람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한 통화한 적도 없고, 예? 이거는 순수한 정경련 차원의 얘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새누리당은 뭐 늘 이제 요즘 분리하면 정치 공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이승철 부회장의 경우에는 제가 경제부 기자 시절부터 이제 알던 분인데 사실 정경련 말단 사원으로 이제 입사해서 부회장까지 올라가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그런데 뭐 이분이 최순실 씨와 만나서 무엇을 했다? 이것은 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왜 정경련 부회장이 이러한 일을 총대를 메고 나서서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이 사건은요. 국감을 새누리당이 뭐 정략적으로 이것을 보이콧을 하려 했는지 아니면 계획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여당 대표의 단식과 또 국감 보이콧이라는 이 수순에 의해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비선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이제 좀 한동안 무뎌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있어서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단식을 해야 되는 사람은 야당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이 행위 자체가 송두리째 마치 태풍과 함께 사라지듯이 실종된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각에서는 정경련 해체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국가미래연구원, 여기 원장이 김광두 교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정경련 해체를 주장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정경련은 해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잠깐만요. 김광두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던 분이죠. 맞죠? 네. 예, 말씀하시죠.
이 전경련 설립 목적에 보면은요, 자유시장 경제를 창달하고 건전한 국민 경제를 발전시킨다, 이런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표상 아닙니까? 그러면 정경유착이라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시장 질서를 시장 질서를 가장 해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전경련이 설립 목적에 첫째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러면 전경련이 지금 이런 일을 처음 하냐? 그것은 아니죠. 전경련은 1988년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 자금을 주도적으로 나서서 모금을 했고, 또 95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 비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또 97년도에도 세풍 사건, 또 2002년에도 불법 대선 자금 등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연결고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미르재단 사건이 났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익단체인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어서 정치활동까지 개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전경련이 사회공헌기금이라고 해서요. 네. 약 3조 가량의 그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회공헌기금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로비 자금, 압력 단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완전히 지금 변질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권력의 상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전경련이 이러한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확립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전경련을 해산할 때가 됐다, 해체할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경련이 해체된다면 다른 대체 기구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전경련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일본만 있는 것이고요. 예. 대부분의 나라들이 상공회의소를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공회의소가 이 재벌기업과 중소기업, 우리나라의 모든 그 기업 활동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미국에도 이런 상공회의소 제도가 있고 다 있습니다. 각국마다. 그런데 전경련과 같은 유사한 단체를 운영하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와 일본만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요 문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요건 뭐 연관된 문제는 아닌데요. 그 농민고 백남기 씨 지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야당 특검 주장하고 있고, 네.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미 안행위에서 청문회를 치렀다. 의학적인 문제에 정치인이 나설 게 아니라 의학 전문가나 국과수가 맡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공권력에 의한 국민 사망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떳떳하면 이것은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그 사망하고 있는 나라, 이거는 굉장히 뭐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특검을 이거야말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특검을 통해서 공권력 행사가 타당했는지, 또 규정을 준수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사를 해봐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왜 정세균 국회의장 형사고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물론 고소, 고발, 취하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고요. 네. 또 정세균 방지법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저는 지금 여소야대 정국이니까요. 새누리당이 그동안에는 이제 이 150석 이상의 거대 공룡당으로서 국회를 그냥 마음대로 운영을 해왔었죠. 거의 폭거 형태로. 예. 그러다가 이제 여소야대가 되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국회의장을 고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정치 협상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좋지 않은 의도를 갖고 한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협상을 하려면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협상을 한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을 형사고발한 것을 취하해 줄 테니까 당신네들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하지 말아달라, 야당이 이런 걸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어떤 협상도 물밑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국회를 지금 새누리당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여소야대로 여당의 국회의원 수가 적은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폭력적인 형태로 저는 모든 것이 표현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새누리당이 피해의식 때문에 그렇다고 보진 않으세요? 다시 말해서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피해의식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피해의식이 아니고요. 이명박 정권 이후에 이 과반, 거대 공룡당으로서의 관성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관성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관성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관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일단 국민 민심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의 의미는 협치를 하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야당에게 의석을 준 것이고 이 협치를 하면은 저는 국민들이 좀 더 바라는 안정된 국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헌 말씀하셨는데 권력구조 개헌도 포함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걸 선호하세요? 저는 지금처럼 한 사람에게 독점적인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그리고 특히 이명박근혜 대통령의 10년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으면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는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권형 대통령제 내지는 내각제로 갈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각제 그렇죠. 네, 대부분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다 내각제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내각제의 의미가요. 다양한 사회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왜 선진국들이 대부분 다 그걸 채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가 됐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발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발샤벳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는데도 티가 안 나셨죠? 이제 7330으로 운동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3번!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7330!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을 운동답게 만들어주는 7330. 발샤벳과 운동 약속. 7330으로 꼭 건강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을까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있을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입니다. 2016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오는 10월 18일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됩니다. 세계인과 함께하는 새마을 축제 한마당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행사는 행정자치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 강원도가 함께합니다. 예,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남부는 태풍 때문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났는데요. 자, 7시 37분 46초 지나고 있거든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바람이 좀 강한 수요일인데요. 오늘 성수동 일대로는 일찍부터 좀 빗길이었고요. 북부간선도로가 오늘 아침에 작업을 했었는데 작업이 끝난 지금도 여파와 또 출근길 교통량이 맞물리면서 북부간선도로가 특히 도심 가기가 어렵습니다. 신내에서 하월곡동 쪽으로 평소라면 15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를 30분에 걸쳐서 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돌발 상황이 있었습니다.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처리가 됐고요. 공항 쪽으로는 동작대교와 한강대교 사이 5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고장차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끝으로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공항으로 들어가는 길은 천호대교에서 올림픽대교,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8호 태풍인 차바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지금 경주, 포항 이렇게 지진 발생 지역에서는 이제 태풍까지 이 2차 피해까지 발생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사실 라디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소식 더군다나 라디오로 접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래서 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낸 의원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인데요.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덕광입니다. 예, 라디오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휴대폰에 의무화하자 이런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현행 이제 방송통신발전법 기본법에는 전파 수신이 되지 않는 지하 장소에 대해서 재난 라디오 방송 수신을 위한 여건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규정을 만든 이유는 지진이나 태풍 시 국민들이 재난 경보를 듣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서인데요. 문제는 이처럼 수신 여건을 잘 마련해도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40조 사항을 신설해서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라디오 수신 기능을 넣도록 해서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그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지금 휴대전화에는 DMB는 다 시청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근데 DMB하고 라디오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근데 DMB 안에 이제 수신 장치는 있습니다만은 예. 그것이 이제 그 이통사에서 그 작동화되지 못하도록 해놔놨기 때문에 그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건 만약 DMB, 물론 DMB도 점점 장착한 경우가 없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네. 그래도 이제 DMB가 되면 라디오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 점입니다. 그런 라디오는 다 필요하죠. 라디오. 그게 네네. 왜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라디오 기능을 이제 장치를 해놔놨는데 지금 현재 이통사에서 그거를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켰다가 껐다가 할 수 있는 장치는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는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놔놓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라디오 전파가 DMB 전파보다 받기가 쉬운가요? 훨씬 재난 거기는 받기 수월하죠.
예. 장애를 안 받으니까. 예. 이게 근데 왜 라디오 방송 그거를 잠가놨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이 통사에서 우리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얼마나 이 정책상의 그런 게 이 동사 측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라디오를 잠가두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방송을 접하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될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데이터 유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점이 이동통신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네요, 이게. 근데 해외에서 파는 거는 라디오 수신 기능이 있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그런 수신 기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하실이나 전파가 잘 안 잡히는데도 라디오는 잡힌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제하 같은 데서도 잘 잡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기능을 반드시 법제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경주 지진 사고가 났을 때 나도 우리 해운대 현장에 있으면서 너무 이제 트래픽이 심해가지고 지금 스마트폰에 의한 그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1시간 내시 먹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이번에 우리 이제 국민들이 이런 긴급 재난 시에 휴대전화와 문자가 1시간에서 먹통이 되었으니까 이래가 되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라디오라든지 이런 통신수단, 통신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매스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럴 때 더 절실하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법안을 발의하신 거예요? 예, 법안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법안을 지금 대표 발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통과는 언제쯤 될 거라고 보세요? 이건 큰 쟁점은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제 미래부에 이런 이제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 동사에서 비활동성으로 장치해놓은 것을 활동성으로 바꾸라,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고,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제 법안을 대표하게 됐는데 아마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은, 그죠? 이거 이제 그 이후에 제작되는 휴대폰부터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미 장치는 스마트폰에 다 장치는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풀으라고 제가 이제 법안을 이번에. 그러면은 그게 소프트웨어로 풀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런 게 필요합니까? 이미 이제 스마트폰 안에 그 소프트웨어가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불러내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방법을 국민들한테 가르쳐 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국민들에게 이제 이 동사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걸 작동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미 이제 내장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살짝만 손만 대주면은 라디오 수신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터넷을 통한 수신이 아니라 지상파를 통한 수신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데요. 예. 그러니까 전체노죠. 지상파든 인터넷이든 간에 전부 다 수신이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AS 센터 같은 데 가지 않아도 좀 간단한 방법이 있었으면 참 좋기는 좋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는 이 동사에서 이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오프 상태, 온 상태로만 바꾸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지진 대비라든지 이런 재난 대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될 텐데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같은 상태에서 말이에요. 네.
사실 국가적으로 바라봐도 이런 어떤 그 긴급한 사태에서 예를 들면 국민안전처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민첩하게 예를 들면 활동하고 문자를 보내주고 이렇게 되고 문자만 단순하게 보내주는 게 아니라 행동 요령까지 좀 가르쳐 준다면 네네. 사실 우리 배덕광 의원께서 이런 법안 발의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예, 뭐 그런 점도 생각할 수 있죠. 예. 그죠? 예. 이거 국민안전처도 이거 사실 좀 이거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새누리당에서 국감을 조금 미루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민생에 관련되는 저희들이 현장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지진 원전 대책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민안전처, 기상청, 예.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예. 그리고 이제 행안부 관련 기관을 모두 다 저희들이 불러서 재난 대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해라. 예. 그러면서 미래부를 통한 이 스마트폰 라디오도 직접 수신하도록 예. 이렇게 저희들이 이 지시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예, 지금 봤을 때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예, 원전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지진 원전 대책반에서 고리 원전에 가서 브리핑도 받고 예. 지금 국민적인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현장에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원전에도 제가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원 최초로 이제 그 피해 현장에도 다녀왔기 때문에 그래한 이야기도 충분히 또 전달하고 대비해야 돼야 한 완전한 그런 대책을 세우라고 국회의원들 모두 다가 질타를 했기 때문에 아마 관계 기관에서 잘할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뭐 잘 해야죠. 그죠? 잘 또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감시를 여론이라든지 지금 국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끊임없이 해야 될 겁니다. 예.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